토트넘이 극적으로 조 1위로 챔스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지만 경기 내용은 분명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의 통계에 따르면 전반전의 점유율은 거의 3대7로 밀렸고 패스 정확도도 81%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슈팅 개수는 2대7로 3배 이상 밀렸죠. 게다가 전반전 종료 직전에 손흥민을 쓰러지게 만든 은벤바에게 선제골까지 허용해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상황이 토트넘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프타임 이후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9분에 랑글레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다시 토트넘의 16강 진출이 가능해졌고, 후반전 추가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정말 극적인 호이베르의 역전골로 조 1위까지 확정지은 토트넘입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인 풋몹에 의하면 경기 종료 후 점유율도 36대 64로 밀리고 기대 득점값도 0.58대 1.52로 뒤집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이 경기를 뭐 아니면 도의 경기라고 표현했는데, 마르세유가 이기면 꼴찌에서 2위가 되고 토트넘이 지면 1위에서 꼴찌가 되는 드라마틱한 순위 변동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BBC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 역사상 프랑스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이긴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왜 경기 내내 많이 밀리는 플레이를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긴 하네요. 가장 많은 고생을 하면서 MVP가 된 골키퍼 요리스는 BT 스포츠와의 인터뷰로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털어놨습니다. 아주 힘든 밤이었다. 굉장한 경기였고 특히 정신적으로 더 격렬한 대결이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훌륭한 특성을 보여줬고 좋은 결과가 따라왔다라면서 멋진 역전승을 자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내용과 상관없이 토트넘 선수들은 기쁨에 취해 있습니다. 동점골의 주인공이었던 수비수 랑글레는 라커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면서 선수들의 단합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가 전반전에 경기력이 나빴던 건 우리가 공격을 할지 수비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라커룸에서 대화를 나눈 이후에 후반전에는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득점했다. 아주 훌륭한 후반전이었다. 득점을 해서 기쁘다. 무엇보다 팀이 정말 필요로 하는 득점이어서 기쁘다. 이런 경기를 이기는 건 아주 중요하다라면서 팀 승리에 공헌한 자신의 득점에 대해서 뿌듯함도 드러낸 랑글레입니다. 에메르송은 자신의 개인 SNS에다가 토트넘 선수들이 춤을 추는 영상까지 올리면서 1위로 16강에 진출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특히 역전골의 주인공이었던 호이베르는 속옷만 입은 채로 댄스를 추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본머스전에도 선제골을 내주고 역전하더니 마르세유에게도 또 이런 역전을 했어. 이제는 역전승이 토트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네. 모두가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이라고 생각할 때 호이베르만 혼자 마르세유 꺼져라고 하면서 골을 넣어버렸어. 마지막 역습 장면에서 케인이 달려나갈 때 마르세유 감독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심판에게 휘슬을 불려고 하는 게 진짜 웃겼어. 팀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90분 추가 시간 FC로 말이야. 전형적인 토트넘의 경기였어. 전반전에는 3부 리그 수준이었다가 후반전에 극적으로 챔피언스리그 팀이 되는 게 말이야. 손흥민이 경기장을 떠났을 때 우린 게임 끝났다 생각했는데 손흥민도 매우 기뻐할 거야. 저 춤을 손흥민도 함께 췄어야 됐는데 쉬운 길을 두고 굳이 어려운 길만 찾아가는 것 같긴 하네. 그래도 결국 이긴 건 우리야. 1882년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런 식이야. 개같이 못하다가 아름답게 역전하지. 이 맛에 중독되어 버렸어. 내 심장은 지금 시속 100km로 뛰고 있어. 너무 많은 감정들이 휘몰아치는 중이야. 토트넘이 아닌 어떤 팀도 이런 느낌을 못 줘. 아스날 출신 선수들의 슬픈 표정을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기분이야. 벤탄쿠르와 호이베르는 진짜 전사들이었어. 토트넘을 먹여 살리는 미드필더들이야. 호이베르 역전골이 온 유럽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 진짜 미친 타이밍에 나온 미친 득점이야. 아스날에서도 우리를 못 이기던 녀석들이 마르세유에서는 이길 줄 알았냐? 골 좋다. 손흥민의 굿뉴스만 나오면 돼. 그럼 나도 춤을 출 거야. 에메르송과 페리치를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어. 오늘만큼은 둘 다 진짜 잘했다. 물론 경기 내내 압도하는 게 더 편하지만 목이 막힌 뒤에 먹는 사이다가 더 시원하듯이 답답하다가 역전하는 맛이 있긴 한데요. 네, 뭐 건강에는 확실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손흥민의 얼굴을 어깨로 강타하면서 손흥민을 교체시킨
센터백 은벤바에 대해서 상습범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차전에서 손흥민에게 백태클을 해서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던 선수도 다름 아닌 은벤바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당시에도 손흥민의 폭발적인 역습을 막으려고 뒤에서부터 위험한 태클을 시도했는데 결정적인 골 찬스를 없애버린 반칙이어서 곧바로 퇴장을 당한 은벤바였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악연인데요. 손흥민이 제대로 걷기 힘들어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도 은벤바는 경고를 안 받고 그대로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기 22분에 일어난 일인데 벤탄쿠르가 하프라인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할 때 볼이 조금 높이 떴습니다. 볼을 기다려야 했죠. 손흥민은 제자리에서 있었고 상대 수비는 2-3m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벤바는 제자리에서 경합하려는 게 아니라 가속도를 붙여서 맘먹고 충돌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고의죠. 쓰러뜨리겠다는 목적이 다분합니다. 서로 제자리에서 점프를 했다면 이런 사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주심은 옐로카드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은벤바는 아마 비열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죠.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부상을 두고 마르세유 팬들과 은벤바를 맹 비난했습니다. 은벤바는 공중볼 경합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손흥민을 부상 입혔어. 1차전에 퇴장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네. 레드카드를 받았던 거에 대한 복수인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었는데 저 자식이 심각한 장면으로 만들어버렸어. 손흥민이 쓰러져 있는데 야유하는 마르세유 관중들은 진짜 최악이다. 너네 선수가 일으킨 상황이라고. 이 부상이 월드컵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스크를 쓰고라도 출전할 수 있길. 손흥민의 눈이 엄청나게 부어올랐어. 그래도 병원이 아니라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닌가 봐. 손흥민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처음이야. 손흥민이 미소조차 지을 수 없을 정도라니. 주심의 파울 판정이 너무 관대해. 손흥민이 다칠 정도로 경기가 격렬해져 버렸잖아. 손흥민한테 야유를 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자식들이 있네. 프랑스 놈들은 예의라는 걸 모르나? 마르세유가 손흥민에게 야유를 보내는 걸 보니 수준을 알만하네. 그냥 너네는 지는 게 맞는 팀이다. 머리 부상을 당한 손흥민을 향해서 야유까지 하다니 진짜 몰상식한 놈들이 많네. 은벤바는 후반에도 케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파울로 또 가슴 철렁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옐로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놈을 다시 안 만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마르세유는 리그 성적도 불안하기 때문에 챔스는 여기서가 끝일 확률이 높습니다. 분명 마르세유가 고마운 건 있죠. 마르세유가 조 1위 만들어준 건 확실합니다. 스텔리니 코치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손흥민은 내일 정밀 검사를 받는다. 그의 기분은 좋더라. 라커룸에서 그를 봤다. 함께 승리를 축하했다. 얼굴을 다쳤다. 눈이 좀 부었더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이 팔 골절됐을 때도 맹활약을 했다 보니까 사실 상상도 못했던 진단 결과였는데 혹 웃고 있어도 결과는 어떨지 모르죠. 현재 유럽은 새벽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상황은 오늘 밤 자정쯤에 알게 될 듯 합니다. 건강만 하다면 제발 뇌진탕 증세도 없이 리버풀전에 꼭 출전해서 김진짜 투어 망하지 않게 도와주길 바라봅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